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도쿄에서 186명, 카나가와 95명, 사이타마 62명, 치바 46명, 오사카 187명, 아이치 57명, 후쿠오카 10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0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8,848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9,56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5명, 도쿄 3명, 아이치 2명,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바라키, 사이타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49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16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8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8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1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4명으로 전체의 약 56%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47명으로 약 2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8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0명, 직장 내 감염이 18명, 보육원 및 학원 등 시설 내 감염이 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40대와 80대, 90대 남성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32명, 입원 환자는 27명 줄어든 16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268명, 누적 사망자 수는 347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해 어제 국가의 기준과 도쿄, 오사카 등 지자체별 집계 기준이 다르다는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도쿄가 국가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19일 현재 도내의 중증자는 10명 안팎으로 증가하여 40명 안팎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생노동성은 올해 4월 집중치료실에 들어갔거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에크모가 필요한 경우 중증자로 보고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현재까지 집중치료실 환자 모두가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에크모를 사용하는 환자만을 중증자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는 국가의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19일 현재 도내의 중증자 32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증가하여 40명 내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으로 국가의 기준으로 집계한 수를 보고할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집계 방법도 의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담당자는 국가의 기준에 따른 수를 보고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했으나 의료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집계 방식에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열린 일본 감염증 학회에서 타테다 카즈히로 이사장은 지금 일본은 제2파의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今まさに第2波の真っ只中にいるわけです。全国もそして東京でもですね、そのピークを超えたかのように見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また再上昇が見られないかどうか、これに関しては非常な注意をですね、持って見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이렇게 현재 일본 내에서 유행의 제2파를 맡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제3파, 제4파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하게 된다. 학회로서도 조금이라도 중증자를 줄이고 의료 현장을 혼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신의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第2波についての定義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これを呼ぶかどうかは別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頃に経験した大きな波に、いわば新規陽性者の数だけ見ればその時よりも多い時もあるわけ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大きな波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ただ、その緊急事態宣言を発出した状況とはかなり、状況が違う。分析と評価を専門家の皆さんにいただきながらしっかりと対策を講じていきたいと。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1파와 2파의 정의는 되지 않았으나 큰 파도는 맞지만 긴급사태 시와 상황은 다르다는 인식이며 경계감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분석과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서 감염 확대가 심각한 오키나와의 대응 등에 대한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야당회파의 오가와 주냐 의원은 지금 전국에서 인구당 감염자 수에서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은 오키나와 현이다. 병상의 사용률과 10만 명당 요양자 수, 검사의 양성률 등으로 4단계의 기준을 넘어섰다.
기준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등 강제성 있는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신속하게 긴급사태 선언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토우생 노동상은 나라는 단계의 판단과 함께 긴급사태 선언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 판단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상황은 우리도 우려를 하고 간호사나 보건사의 대응에 대해서 전국 지사회에도 부탁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관광수요환기체 고투 트래블의 대상에서 오키나와를 제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정도 오키나와의 감염은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이해하며 지사의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 분과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키나와의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생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한 감염자에게서 평균 몇 명에게 전염되는지를 나타내는 시료 재생산수가 8월에 접어들어 조금 주춤한 상태이며 어제 그제의 수가 조금 줄었다는 점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며 내용을 분석하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다. 오미 선생님의 인식과 같은가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진정되고 있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등에서 쓰이는 일본제 공기압력 밸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19일 철폐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 라인에 쓰이는 일본제 공기압력 밸브가 부당하게 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2015년에 최대 약 23%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WTO에 제소하고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의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19일 오전 0시에 이 조치를 철폐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신속한 철폐를 거듭 요구했다. 반덤핑 조치 기간은 원칙 5년이지만 더 연장될 여지도 있으나 이번 철폐는 우리나라가 제기한 WTO 분쟁 해결의 성과이다. 다만 기한인 5월 30일을 넘어서까지 과세를 지속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적부 확인 및 절차에 1,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철폐이며 성과이다. 이 반면 한국 정부가 일제 공기압력 밸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19일 철폐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산업성이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성과이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WTO의 최종 판단과는 관계없다. 관세 조치를 철폐한 이유는 5년간의 조치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라고 코멘트하며 한국 국내 생산자로부터 관세 조치의 계속을 요구하는 요청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제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는 19일 0시를 기해 종료하였지만 한국의 공식 입장은 없었다. 이는 WTO 룰로 인한 반덤핑 과세가 5년이 만료되었다는 논리이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측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치를 시정했다라고 주장하고 바로 과세를 철폐하지 않았다. 8월 18일 기간 만료까지 과세를 이어 연장하지 않은 형태를 취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3일간 여름 휴가를 마치고 19일 공무에 복귀하였습니다. 体調管理に万全を期すために、先般おとといですね、検査を受けました。これから再び仕事に復帰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総理、さらに休養を進める声もあり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아베 총리는 1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17일에는 도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휴가 중에는 외출 없이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주위에 따르면 주변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호텔 체류도 권하였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18일 한 방송에서 코로나 시국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진두지휘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라고 총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한편 17일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전부터 결정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남은 임기는 1년 남짓이며 이달 24일에는 2012년 말 제2차 집권의 연속 근무일수에 역대 단독 1위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련의 코로나 대응으로 아베노마스크, 관광수요환기체 고투 트래블 등에 잇따른 비판을 받아 내각 지지율은 침체되고 정부 부양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외교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주변에서는 호된 역풍에 총리가 정신적으로 약해졌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협상 중인 무협협정이 합의되면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총리는 코로나 대응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거센 추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월로 상정되는 개각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는 간사장 자리가 최대의 초점입니다.
연임을 목표로 하는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에 대해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도 의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다면 정권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총리는 무거운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대응, 침체된 경제 살리기 등 향후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의 시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씨는 옛날부터 지병이 있어 과거 총리에서 내려온 것도 알고 있다. 그것보다 간사장 직책으로 중국 편중, 정책보다 파벌 위주의 노세한 니카이와 국민에게 존재감이 미미하고 소비세 반대로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키시다가 최대 후보라는 기사를 쓴 분이 궁금하다. 니카이 씨는 필요 없다. 근거지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정치가라면 정책을 말하지 않으면 니카이 씨의 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니카이 씨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씨밖에 없죠. 자민당의 장래를 생각하면 간사장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 이외에 뒤에서 나쁜 짓만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불거진 걱정이 거듭되는 것이지 실제 코로나 소동으로 사령탑에서 오는 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방관하고 있는 것뿐이다. 세상의 건강 이상 옹호론에는 의문을 갖는다. 140일 이상 연속 근무, 그렇게 근무해도 지지율 최저치, 갑작스런 일제 휴교, 급부금, 아베노마스크, 콜라보 동영상, 위탁업체 비리 의혹, 고투, 모두 국민의 안심 안전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 회복, 즉 아베 씨 자신을 위한 정책이니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아베 친구로부터 일제히 건강을 염려하는 캠페인, 국민의 동정을 받고 싶은가, 모리카케, 벚꽃, 카와이 부부로 의혹투성이. 나는 그런 것을 염려할 만큼 상냥하지 않습니다. 빨리 다른 분께 넘기고 푹 쉬며 여러 의혹에 제대로 책임지세요. 그동안 책임은 있다고 반복했으니까. 퇴진을 권합니다. 국회를 언제 열 건가요? 여러 불상사를 국회에서 추궁당할 때 대답할 수 없다면 즉시 퇴진하세요. 모리토모 학원 사건, 카케 학원 사건, 벚꽃을 보는 모임 호텔 영수증, 1억 5천만엔, 벚꽃의 참석자의 후원의 명단, 설명을 빨리 하세요. 공무로 말하면서 관리가 쓴 장문을 읽는 것은 그만두세요. 컨디션이 나쁘면 얼마든지 후임은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의 것이 아닙니다. 재무성 씨, 아카기 씨 남편의 죽음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세요. 사인을 내버려두는 것은 멈추세요. 타니 씨, 국회에서 설명하세요. NHK와 언론의 여러분, 타니 씨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으니 8억엔의 할인을 취재하세요. 국민은 사실이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국민민주당은 당을 해체한 후 입헌민주당과의 합당 창당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민주당은 19일 중참 양원 소속 의원들의 모임을 열어 찬성 57, 반대 2의 찬성 다수로 당을 해체한 후 입헌민주당과의 합류신당을 창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일 히라노 간사장이 당의 방침을 입헌민주당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민주당에서는 향후 일주일 정도 해체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며 20일부터 소속된 각 의원의 합류 참여 의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은 19일 합당 이후 신당은 적어도 150명 안팎의 규모가 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분당을 제안한 타마키 대표는 합류 신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시하는 등 합류에 신중한 의원이 있기에 분당 제안의 여부도 포함하여 타마키 대표와 히라노 간사장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다음 달 초라도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밝혔지만 분당에 대한 국민민주당 내의 조정 및 활동자금 등의 배분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시각도 있어 창당 시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전용전지 생산 능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네바다주에서 테슬라와 공동으로 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작년 봄 테슬라의 판매량이 예상을 밑돈 것 등 전략의 실패로 계획했던 추가 투자를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세 전환과 기술 개발 진행으로 인해 내년 이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하기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는 100억엔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효율을 높인 조립용의 라인 증강 및 생산 능력을 10%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라고 불리는 신형 세단의 판매 호조로 시가총액이 지난달 도요타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 메이커로는 세계 탑이 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기자동차의 생산 확대를 위한 전지 생산 태세를 강화하고 수익 향상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